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수익을 보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하기 어렵고 외로운 준비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준비된 승부사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미정 멘토님께서 2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저희 방송 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리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좌 속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 더 빠르게 우리 멘토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입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6007-8339번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셔도 저희가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2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미정 멘토님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전화가 조금 부끄럽고 조금 낯설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톡방 상담도 이어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 해주시는 이미정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멘토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2부에서는 국내 주식 시황을 좀 분석을 했다면 이번 3부에서는 글로벌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까지 대응해 드리려고 하니까 3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노란톡방 상담인데요. 종목명 모아데이터입니다. 매수가 지금 5,170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비중이 생각보다 조금 많으셔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 3,595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3.4% 정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 멘토님께 바로 또 연결해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사실은 제가 최근에 모아데이터 한번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가 수익을 실현한 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비중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최저점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받는지 아니면 반등하는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 5,17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아데이터가 ICT 인프라의 장애 방지를 위한 AI 기반의 이상탐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시스템 이상탐지 그리고 예측 솔루션인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을 한 바 있고요. 또 매년마다 고객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대기업 계열사까지 적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 최근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출시해 나가고 있고 또 헬스케어 서비스 부분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영역을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재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상탐지 솔루션 필요성이 훨씬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상탐지 솔루션 니즈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모아데이터가 큰 수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모니터링 필요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장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모아 데이터가
ICT 솔루션 수요를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이 수요 증가 기대감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 봤을 때는 제가 한 1월 지나고 조금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3월 3일에 한번 최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5,790원 형성을 한 이후에 주가가 이틀 정도 조정받고 다시 한번 매수 고가 부근까지 올라가다가 상승분 반납한 모습이고요. 지금 3월 한 27일까지 계속 비슷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하다가 27일 이후로 좀 하향 추세에 접어든 모습이고요. 하향 추세에 접어든 이후에 이날 조금 반등을 했어요. 지난 14일에 반등한 이후에 또다시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인데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는 일단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바닥권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단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접어들 수 있을 예상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을 시에는 지금 담고 계시는 비중이 20%니까 네.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가를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간으로 보신다면 V자 곡선을 형성하면서 매수가 위로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패턴이 형성이 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께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비중 덜어가는 방향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실시간 대응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네요. 자, 해당 종목 매수가는 31,000원이고요. 비중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니까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아직 매수가 밑에서 27,4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네요.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직 시청자분의 매수가의 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가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멘토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기업이에요. 에너지 관련주에 속하고 또 셰일가스, 리비앙 관련주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4.3%, 또 65.6%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지난 1월에 합병된 이 포스코 에너지 실적 또한 계속해서 조금 터미널 관련해서 수익이 좀 늘면서 앞으로 이 사업 실적이 제품 믹스 개선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도 사업 본격화하려고 지금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주 창출이 기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액화 플랜트 진출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매출 상향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좀 매물대가 쌓인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캔들이 좀 소화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화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슈가 아예 소멸되진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아서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21선까지 이탈하고 주가가 바닥 구간까지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조금 물량을 덜어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저점이 23,300원 부근인데 61선을 이탈하고 나서도 하향 추세를 걷는다면 이 바닥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매물 구간까지 좀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지난 고점인 34,6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은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방송 중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 더 빠르게 이미정 멘토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007-8339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진 계좌 속 고민들 더욱더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봐야겠죠. 다음 상담 S51입니다. 해당 종목 71,000원에 우리가 비중은 15% 담고 계시네요. S51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72,900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락폭이요. 3.83%, 4% 가까운 급락이 나타났어요.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약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데 있어서 시청자분이 깜짝 놀라시고 불안하실 네. 것 같습니다. 이 하락폭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청산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멘토님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51이 국제유가, 정유 관련주에 속하는데요.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발표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6월 인도분 WTI 가격이 3%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은행권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폭락했고요. 이 영향을 국제유가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 관련주들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한 흐름이고요. SOL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까지 좀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감소했고요. 또 네. 영업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도 SOE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오늘 장중에 6% 정도 넘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 중국에서 리오프닝 본격화되고 또 하반기에도 계속 반등할 수 있는 이슈가 아예 소멸이 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 리오프닝 수요 개선이 좀 가시화됨과 동시에 이 드라이빙 시즌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S51이 다시 한번 수혜를 입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크게 좀 차트를 봤을 때도 가장 최저점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아직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고요. 지금 SOE 차트 흐름 봤을 때도 좀 조정받으면 다시 조금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하고 이 작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해서 바닥까지 지금 네. 확인을 한 상태인데요. 이 바닥에서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반등하는지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고 상단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그 구간에서 1차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잡아주셨거든요. 박스권 하단 그리고 상단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계신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상담해 주신 분들은 또 장중 대응, 실시간 대응을 언제든지 잡아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생방송 중에만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 고민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가, 비중, 종목명 담아서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노란톡방 상담이고요. LG 이노텍입니다. 26만 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네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네. 26만 5,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도 3%대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약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또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기도 할 테고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이 다들 아시는 이 LG그룹의 자회사이고요. 또 세계적인 광학 솔루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은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 약수익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LG이노텍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LG이노텍이 애플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 아이폰 14 시리즈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는 충족했지만 감소한 것 같고요. 또 강학 솔루션의 고정비까지 부담이 증가되고 반도체 기판 업황이 최근에 악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실적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장 부품에서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부진한 실적 대비해서 방어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지난 1월과 2월에 아이폰 14 시리즈의 판매량이 2,772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인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량보다 13% 정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도 사업화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LG이노텍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에도 사실은 이 영업 손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아이폰 14의 광학 솔루션 조기 출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기와 맞물리면서 이 14 시리즈 판매 부진 상황을 감안했을 때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도 3분기부터는 신규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실적 개선되고 주가도 상향 구간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제품군에서는 재고 조정을 딛고 회복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더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이제 더욱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하고 이와 함께 주가도 동반 강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부분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전방 수요 회복과 또 고객 신모델 효과에 힘입어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이노텍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전망이 좋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더 횡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횡보를 하더라도 이미 좀 저점 구간까지 빠진 상태예요. 저점이 24만 8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26만 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을 하더라도 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 부담스러운 구간 저항 라인에서 올라가 준다면 추가적으로 하반기 실적 상향과 함께 주가가 다시 힘을 내서 우상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이 가격 전략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면 될까요? 네, 우선 매수가가 26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6만 원에서 지금 조금 약수익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 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 원 정도 30만 뚫어줄 원.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좀 장기간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 30만 원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40만 원까지 좀 1차, 2차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응 전략, 이 가격 전략까지 멘토님이 조금 자세히 잡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 장중 대응으로 따라 전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이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31,000원에 비중이 지금 10% 담고 계시네요. 오늘 사람인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100원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한참 밑에 있는 종가 상황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언제쯤 반등할지 이게 가장 크게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멘토님, 사람인에 대한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람인도 아까 차트처럼 지금 바닥 구간에 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다들 아시는 구인구직 전문 업체인데 최근에 조금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1,550원까지 단기간 바닥 구간까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또 공공부문의 고용 축소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인의 올해 실적 또한 매출액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5% 정도 증가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형 감소 요인으로 매출액이 좀 감소를 할 것 같은데 증가 요인으로는 지난 4분기에 집행이 되었던 이 일회성 광고비가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또 지분법 손실 축소로 인해서 순이익의 경우에는 27%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인의 취업 포털 사이트가 고용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포털 사업 부문에서 이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수익성 감소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채용 컨설팅 부문에서도 이 공공 부문의 채용 축소로 인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좀 5% 정도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인 이 ASP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매출액이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의 침체에도 지난해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 인력을 모집하는 이 헤드헌팅과 저가의 인력을 지원하는 파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채에 영향을 받는 이 채용 포털 사업과 채용 컨설팅 사업 부문에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호재와 악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조금 다르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시의 채용이 그리고 또 이직자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 광고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채용 컨설팅 사업의 ASP가 증가하고 또 신규 사업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점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인이 채용 플랫폼의 데이터와 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실적이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도 하향 추세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21,550원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 아까도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이 패턴이 좀 비슷한데 바닥 구간에서 이제 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람인 패턴도 좀 등락을 같은 비슷한 구간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봐도 좀 최저점이고요.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질 만한 구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를 회복한 이후에 저항을 받는다면 매수가 회복 이후에 조금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1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그 구간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방식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인 오늘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그래도 채용 사이트 관련주인 만큼 좀 경기 회복세를 받아야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회복했을 때 바로 좀 물량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우리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25분 남아 있고요. 25분 동안에만 QR코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링크
핫하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2부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또 전략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또 계좌 고민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또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이 들어왔다고 맞아요. 해요. 노란톡방 안에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상담이 되겠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해당 종목 지금 매수가는요. 11만 6,65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또 한 차례 또 주가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상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4% 급락이 나타났다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1% 반등이 됐습니다. 98,900원의 종가 상황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 대비했을 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멘토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사실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들어서면서 로봇 테마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여서 함께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약손실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대장주이기도 하고 올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투자로 로봇 사업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좀 지분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23일에 한번 고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의 투자가 좀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 10% 보유했다 이런 이슈도 전해졌고 이와 함께 협동 로봇을 활용한 이 삼성그룹의 자동화 추진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계속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개발하고 있는 이 서빙 로봇 출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사업 확대가 되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빙 로봇 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혹은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이슈 남아 있고요. 또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까지 계속 판매량을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로봇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도 함께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은 모습이고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 패턴을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고 지금 최근 주가 상황을 봤을 때 60일선에서 조금 주가가 지지와 저항을 같이 받은 모습이에요. 이날 지지를 받았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저항선으로 변화가 된 모습인데 그래도 대장주들 중에서도 아직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있고 이 로봇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도 강세 보여줬지만 아직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60일 선에서 조금 어떻게 다시 지지를 받고 이 지지선을 삼아서 반등을 하는지 혹은 조금 더 이탈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물 상당 구간이죠. 83,000원 위에서 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슈가 지금 묶여 있어서 청산을 하시기보다는 중장기 혹은 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 지금은 좀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지만요. 향후에 또 산업 성장성이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조금
유익 있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멘토님께서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61선 지지선을 잘 보셨다가 반등할 수 있는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멘토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종목 상담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오늘 멘토님이 준비하신 이슈 속의 종목은 물론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nem텍입니다. 파이nem텍 저희 방송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17.76%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엠로 하루 만에 급등한 단기 급등 종목이었습니다. 22.3% 큰 수익률 단기간에 챙겨주셨습니다. 자, 루트로닉도 15.18% 수익입니다. 루트로닉도 리오프닝 관련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빼놓지 않고 다양한 섹터에서 수익률도 챙겨주고 계신데요.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또 OLED 관련주, 애플 관련주로 11.73% 수익 안겨주셨습니다. 현대공업, 2차전지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94% 수익률 단기간에 챙겨주셨네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이 가득가득한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안 돼요. 지금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여러분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또 글로벌 마켓 승부사답게 국내 증시를 넘어서 해외 증시의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글로벌 이슈 속에 또 유망 업종과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멘토님과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수소차 관련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국내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하는 약속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국가 내 탄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이와 함께 산업이나 건설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계속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협력 강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오는 2030년까지 이 화석 연료 부문에서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설정을 해두고 경량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 협력 강화를 모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 이슈로 묶이면서 관련주들 상승해졌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축 사업 신규 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번 공고를 통해서 수전해와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천연가스 개지를 통해 탄소 포집형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화전자 그리고 라이트론, 세종공업, 삼보모터스 이런 일부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에 나타나 준 것 같고요. 네.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덜 오른 코오롱 플라스틱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의 신차 생산 회복에 따라서 올해 판매량이 증가하고 외형 성장세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수요 둔화에 따라서 실적 감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고가의 원재료 투입 효과가 소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 지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화 그리고 또 견조한 북미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지나고 2분기부터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매출 영업이익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차 생산 회복에 따라서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해서 매 분기마다 증이익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높은 고부가 고객 비중과 함께 제한적인 증설로 인해서 좀 향후에 2년 혹은 3년 동안 좀 고수익성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반기에 컴파운드 사업부 이익 기여도 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 아주 유효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코오롱 플라스틱 멘토님이 잡아주셨고요.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사 이거 이미지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나이스한 타이밍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여러분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15분 남았네요. 15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도 실시간 대응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섹터인데요. 오늘 미국의 태양광 기업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금 부문에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는 50% 정도 폭락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30% 정도 추가 약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로 좀 대규모 예금 인출이 있었고 또 매각 검토 뉴스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큰 폭의 하락세 이어진 것 같고요. 또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 주가 30% 하락 정도가 좀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도 투자 심리 약화에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이로 인해서 조금 약세 보여준 것 같은데 태양광 모듈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2분기에 부진한 실적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새벽에 또 급락세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동반 약세 보여준 것 같고요. 이 인페이지 에너지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매력이 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밝혔고요. 또 캘리포니아주의 태양광 공급망 확대가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최대 시장 가운데 한 곳이 공급망 확대가 둔화가 된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 좀 동반 하락세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오늘 1분기에 신기록 달성한 하나솔루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시총이 무거운 종목인데요. 미국에서 모듈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에는 65% 수준에 불과했지만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 생산 능력 수준이 크게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고효율인 N타입이 아니라 기존의 P타입인 모듈을 증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P타입을 건설할 시에는 투자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P타입 웨이퍼의 공급 과잉 전환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원재료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미국의 통합 태양광 콤플렉스에 계획된 부지가 약 40만 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획된 생산 능력을 한 번 더 증설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DNA 사업 영위까지 고려했을 때 1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인센티브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 추가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사상 신기록 달성을 하기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 하나솔루션 한번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IRA 수혜주로도 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10분 정도 남아 있고요. 10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함께 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미정 멘토님의 수익률에 있겠죠.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이넴텍입니다. 파이넴텍 우리 멘토님께서 TV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하셨습니다.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파인애플이라고 과일 이름으로 또 힌트를 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17.76% 수익률 달려가고 계시고요. 엠로 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22.3% 수익, 빠른 기간 안에 급등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55,600원 매수하셨고 또 68,000원에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엠로 22.3%고요. 루트로닉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멘토님께서 15.18% 두 자릿수 큰 수익률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단기간에 급등 종목 잡아주셨네요. 자, 선익 시스템 계속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뭐 강의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메타버스, 뭐 애플 관련주, VR 관련주들 잘 잡아주셨습니다. 상한가 갔던 날에 또 매도를 하셨고요. 4월 13일 매수입니다. 11.73% 수익 담아주셨네요. 현대공업 또 대규모 계약건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20% 넘는 수익률 크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는 수익률 속에 내 수익률이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체크하셔서 내일 시초가 대응부터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셔서 단기 슈팅, 당일 급등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방위산업, 조선 관련 테마에 속한 기업으로 골라봤고요. 네. 이 액화 천연가스인 LNG 운반 수주가 늘면서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좀 크게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와 발전소에 방위산업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국방부와 조선소의 전자통신 장비까지 함께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진으로 인해서 좀 전자통신 사업 부문에서 매출 증가 올해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수주액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증가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력 매출에서 K9에 들어가는 엔진이 좀 2025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의 상승세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동 평균선이 가장 수렴된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한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고점 찍고 상승분을 다 반납한 흐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장기간 횡보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좀 장기간 횡보하면서 계속 작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해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 상단을 돌파하고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날 한번 지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근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가 좀 반납을 한 모습이에요. 또 최고점 확인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받은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2%대 가까이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이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스윙이나 단기 전략이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더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작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미 최근에 지난해 고점을 지난해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다시 한번 이 상단을 뚫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지난해 고점 부근까지 다시 윗꼬리 부근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진입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산 조선 테마라 겹테마죠. 또 특히나 방산은요,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 계좌에 수익을 넣어줄 수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LNG 운반선 수주 증가에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아직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선취매 하신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히든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을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실시간 장중 대응은 물론이고요. 종목명 역시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있으니까요. 나는 이 방산 관련주 또 조선 관련주에 관심이 있었다. 아직 내 계좌에 방산 관련주 제대로 된 종목이 없다 하신다면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5분 남았네요. 5분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점만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입장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멘토님이 한 종목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 또 자동차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속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까지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테마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이나 범퍼, 헤드라이너 이런 자동차용 내외 장재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네. 또 지난해에 연간 매출액이 121% 넘게 증가했다고 나타났는데 올해에도 완성차 생산 물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가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 2월에 미국의 서베너시의 생산 공장 설립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379억 원 정도로 나타났고 네. 고객사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납품을 대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총 1억 달러까지 투자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완성차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대 규모로 시작을 해서 고객사의 생산 규모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약 650원 정도 매출액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객사의 생산 증가에 맞춰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증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좋습니다. 기업이 좀 안정적이게 성장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외 장재가 내연 기관차 그리고 전기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전용 공장에 발 맞춰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해줄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도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 지난달 20일에 저점 11,060원 확인을 했고요. 저점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이제 3월 말부터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번 달 12일에 좀 최고점으로 한번 올라갔습니다. 16,990원까지 형성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다시 또 반등 구간에 진입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단기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위에 위치해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모두 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 10일 그리고 60일 선까지 모두 다 밑에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선까지 조금 캔들이 지지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상승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지난달 말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최근에 대장주들이 모두 다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완성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주 역시도 증가하고 실적 역시도 증가하면서 이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역시도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서 상승 탄력, 매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명과 전략 잡아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그 정보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멘토님께서 AI 트레이딩을 활용해서 정말 안전한 수익률들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멘토님께 그러면 또 AI 매매 트레이딩의 장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프로그램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모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인공지능에 제가 다시 한번 개입을 해서 주식을 선별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유망주를
네, 추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I의 장점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탄탄한 주식 전략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방송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쯤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상황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이미정 멘토님 모두 고맙습니다.